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또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는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죽기를 각오 버티는 손학규 대표 때문에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오신환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17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최고위원회가 마치 손학규 규탄대 같이 열렸습니다. 온통 손학규 대표 공격으로 시작해서 손학규 대표의 사퇴 요구로 끝이 났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서 당 전체가 불행한 모습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용단을 내려줄 걸 요청한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자신의 제일 공약이었죠.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취임 일성으로 강력하게 표출하고 나선 그런 셈입니다. 이 오 원내대표는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라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민심과 당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학규 대표는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뜻을 모아서 선출된 당대표지만 그 외 모든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은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김수민 이런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이런 파상 공세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를 통해 바른미래당이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로 전날이죠. 기자회견에서도 그랬는데요. 저 손학규는 또다시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면서 사퇴 불가를 강조했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이날 바른미래당을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이 수구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신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죽기를 각오하고 맞겠다. 그러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손학규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손학규 대표는 우선 바른미래당의 총선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손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의 손 대표 체제로는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대표 체제에 바른미래당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은 이미 4.3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건 손학규 대표의 전형적인 꼰대 이미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 정당, 혁신과 미래 이미지 정당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밸런스라는 이야기죠. 손 대표가 진정으로 바른미래당을 사랑하고 바른미래당의 재기와 미래를 원한다 그러면 물러나는 게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총선에 승리 운운하는 것은 부질없는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해 보겠다는 참으로 추한 꼴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 정당이라면서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걸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 자신이 대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른정당계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뛰쳐나온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새로운 개혁적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원래 꿈꿨던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헛발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 보수 통합, 보수우파 통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자신만의 확고한 포지셔닝을 했더라면 바른미래당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와 카드를 국민들한테 보여줬더라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무슨 보수우파 대연합이라나 뭐 이런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이런 중도개혁 정당,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바른미래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개혁적이고 국민 본위적 가치관을 제대로 시행해 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목숨 거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애시당초 바른미래당이라는 이미지하고 손학규 대표는 궁합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강진의 토굴에서 자신을 수련했던 손학규이기 때문에 세상적 욕심 버리고 달관한 처지에서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조그만 미련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꼰대는 꼰대였을 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지적했죠. 그야말로 올드보이의 진수를 보여준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하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동급의 올드보이, 그런 올드보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꼰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때 대한민국 정치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희망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소속 의원들이 구태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고자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른미래당을 출범시킨 동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줄 수 없는 신선한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차별화하고 대한민국이 진정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신성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선거는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통합 운운하는 소리보다는 진정 바른미래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국민들한테 호소한다 그러면 바른미래당도 살 길이 생겨나고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이 또 힘이 있어야지 자유한국당도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힘이 있고 또 그 영역이 더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국 정치도 비로소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런 의미에서 희망 없는 대한민국에 한 줄기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탈당했던 이현주 의원도 다시 복당시키고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주는 정치, 이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에 주어진 과제이고 국민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의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